지금 소개해드릴 종목은 에어버스와 보잉입니다. 근데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사라는 게 아니고요. 두 개를 같이 포트폴리오 개념으로서 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주가 먼저 한번 볼게요. 파란색 선이 에어버스고요. 지금 신고가죠. 그리고 오렌지색 선이 보잉입니다. 꼬라박은 모습인데 각각의 종목을 보시기 전에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자고요. 항공기, 사실 그 중에서도 여객기긴 합니다. 이 여객기 시장은 에어버스와 보잉의 과점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양사 합쳐서 마켓쉐어가 90%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10%도 사실 저희가 타는 그런 항공기가 아니고 그 연예인들 타는 거 있죠, 조그만 거. 개인용 뭐 이런 그렇죠. 거요. 그런 20명 타고 이런 항공기 시장인 거고 대형 여객기 시장은 요 두 개가 사실상 다 끝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경제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각사 800대씩 1년에 판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 그렇죠. 여기 지금 보이죠. 그 뒤로 이렇게 꼬라박은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는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시장,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심한 공급 차질을 겪었습니다. 자동차도 그리 연쇄산업이죠. 부품을 다양한 공급사로부터 가져와서 조립하지 않습니까? 항공기도 연쇄산업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차질이 발생해버리면 전체가 다 꼬여버리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에어버스와 보잉의 한 해 인도 대수입니다. 제가 아까 각사 800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2018년이 800대죠. 그 뒤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요 검은색 에어버스 기준 500대 수준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700대 초반까지 회복한 모습이고, 이건 에어버스 사정이고, 보잉을 한번 보자고요. 바닥 쳤죠. 200대 위치죠. 완전히 추락했다가 지금 급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 특성에서 마지막, 보잉의 삽질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앞서서 보잉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보셨죠. 이것과 관련이 됐는데 보잉의 삽질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737 맥스라는 기종이 있어요. 보잉의 매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종인데 이 기종이 지금까지 계속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주까지 말썽을 피우고 있거든요. 네. 가장 핵심은 요거였어요. 2018년도와 2019년도 5개월 간격으로 비행기가 추락해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보잉의 명성이 완전 박살이 난 거죠. 기장이 실수를 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5개월 뒤에 또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항공사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나락이 가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버려가지고 바닥을 가게 된 거죠. 70%가 빠졌네. 그렇죠. 그 뒤로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뭐 너트가 하나 빠졌다거나, 그리고 요때 올해 1월이죠. 요건 이제 크고 작은 해서 중간 이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땅에 있는데 떨어진 게 아니고요. 착륙하는 과정에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심각하네. 여기가 문이 아니에요. 정식 문이 아니고 그냥 이 옆에 같은 이 창문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던 사람이 보잉사에 소송 걸었거든요. 당연하죠. 뭐 그렇게 된 일이 있었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잉사에서 정말 중요한 기체거든요. 에어버스건 보잉이건 큰 비행기가 있고 작은 비행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비행기는 이제 복도가 두 개인 거. 저희가 보통 뭐 미국이나 유럽 갈 때 그런 거 많이 타죠. 그런 걸 광동체라고 해요. 동체가 큰 거, 작은 거는 협동체. 요거는 저희가 근거리에 갈 때 타는 건데 아무래도 비행기가 먼 거리 가는 것보다는 근거리 가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더 잦게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매 매출량에서 이 협동체 작은 거의 비중이 70% 수준인데 보잉사가 생산하는 작은 비행기는 요 737 맥스 요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 70%가 날아가게 생긴 거죠. 이게 그 숫자가 보이죠? 기종별 판매량입니다. 이 보잉 737 이 협동체 비중이 압도적이죠. 여기서 신뢰가 아작이 나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네가 말한 거는 다 안 좋은 거만 말했는데 왜 이거에 투자하라고 하냐. 그렇지. 이거는 사람 목숨이랑 관련된 이런 사고는 이거는 크게 신뢰 회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렇죠. 자, 일단 산업 특성, 항공기의 초과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보잉은 이제 보잉 자체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에어버스도 생산량이 급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공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보세요. 2042년도까지 현재 운행되고 있는 기체 수가 22,000대인데 4만 대 중반 수준까지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생산해서 메꿔야 되는데 그간 3년 동안 생산량이 절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산업 특성이기 때문에 에어버스와 보잉의 동시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핵심이죠. 보잉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건들 때문에 보잉의 실적이 나락을 갔죠. 2018년도 이때 10월부터 737 맥스가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죠. 이듬해 마이너스 전환. 코로나 때 난리 나고 그 뒤에도 기대와 다르게 시장 기대는 이렇겠죠. 이렇게 회복하겠지. 근데 회복할 만하면 사건 터지고 회복할 만하니 올해 또 사건 2연속으로 터져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이유는 737 맥스가 추락한 뒤에 전 세계적으로 운항 금지 및 판매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잉의 큰 고객인 중국에서 이거를 인도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잉사에 재고로 쌓여 있었던 거죠. 그게 올해 인도가 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게 보잉사 실적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보잉 실적이 빠르게 반등하지 못한 거는 보잉 계속 말썽을 피우니까 미국 정부에서 생산량 제한을 걸었단 말이죠. 737 맥스 생산량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근데 보잉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많이 생산해서 단위당 생산 단가를 낮춰서 팔아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생산량 제한이 걸려버려 있으니까 이익 반등이 안 되는 거예요. 제조업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점진적으로 그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보잉의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중요한 게 보잉의 신뢰도 회복이 선행이 되긴 해야겠죠. 보잉의 신뢰도가 회복돼야 정부에서도 생산량 증가를 허가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사실 신뢰도 회복 요거는 어느 정도 믿음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영역인데 그럼에도 제가 기대를 하는 이유는 먼저 보잉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산업입니다. 이런 항공기 같은 경우는 군수 산업이랑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잉이 추락하는 것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눈뜨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신뢰도가 급격히 회복하지 못하고 적당히만 회복하더라도 이 갭은 적어도 절반 정도는 메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항공산업의 턴어라운드가 지지되는 흐름을 관련 산업의 주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 제조 산업의 관련 산업은 대표적으로 터빈 사업이 있어요. 보면 세계 제1위 터빈 생산업체죠. 제너럴 일렉트릭. 지금 신고가입니다. 영국에 있는 또 항공 터빈 제조사 롤스로이스. 거의 고점 회복하고 있죠. 이것처럼 산업 자체가 지금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산업에 투자하면 좋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알파를 내고 싶다면 보잉의 신뢰도 회복에 베팅하는 느낌으로 보잉까지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좋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버스 50, 보잉 50 이렇게 1대1 페어로 투자해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